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6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 박영선 후보 정말 난감하겠습니다. 이 선거 캠프에서는 사고가 여기저기 터지고 짐 사는 사람도 생기고, 여기다가 지금 박원순 예찬론을 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아무튼 지금 민주당에서 박영선을 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엑스맨들입니다. 자, 박영선 어찌할꼬 정말 눈물 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 자, 유세본부장이라는 서영교 의원, 자기 홍보에 바쁘고, 아무튼 지금 민주당 청와대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민주당 지도부 이낙연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함에 따라 이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당 원내대표, 지금 계속 조는 장면이 TV 화면에 생중계되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총체적으로 난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13일 만에 말을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가 갑자기 등판했다는 것은 지금 자유우파 진영에게는 참으로 축복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옵니다. 이해찬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돌발 발언, 보선 망치려고 나왔느냐, 이런 글들이 지금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봐도 이해찬의 행동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불과 13일 전에 서울시장 선거 거의 다 이겼다, 이렇게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말했던 그가 13일 지난 뒤에 똑같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는 좀 힘든데?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박영선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 참 제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 참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해찬 전 대표의 이런 오락가락 발언은 지금 민주당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거에 패색이 짙은 민주당, 그런데 이해찬이 또 나왔습니다. 최근에 LH 사태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가운데 이해찬의 세종시 땅과 집이 당대표하던 시절 급등했다. 집 근처에 나들목이 생기고, 아무튼 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리를 빚고 있는 이해찬이 또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집에서 좀 쉬시지. 왜 굳이 나왔어? 내가 박영선 구해줄게, 이런 생각입니까? 그런데 나와서는 또 참으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도대체 민주당 대표를 지낸 양반, 국무총리까지 지낸 양반의 말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쪽 진영에서조차도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해찬 전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습니다. 자, 친정부 성향의 대표적 프로그램입니다. 자, 4.7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묘한 말을 했습니다. 훨씬 더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걸 약간 장애물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기면 그냥 쭉 달리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장애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은 거의 이겼다고 했던 서울시장 선거가 13일 뒤에는 친다, 박영선 낙선, 이거를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김어준이 묻습니다. 보궐선거에 지면 다음 대선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해찬 전 대표,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 쪽에서 이기면 좀 순탄하게 대선까지 가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되면 비포장도로로 간다고 보면 된다. 저쪽 후보 중에서 대선 후보감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눈에 안 띈다. 자,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가 눈에 안 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국민의힘 소속 중에서도 앞으로 치고 나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오세훈 같은 사람은
단번에 4위로 올랐습니다. 야권에서는 2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지금 4위,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으로 복당하게 되면 훨씬 더 다를 겁니다. 비중이.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아무튼 안철수도 당대표도 있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바뀔 겁니다. 자, 어쨌든 이해찬 전 대표 이 말은 대선까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박영선이 오세훈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에선 이번에 지면 내년 대선까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자 이해찬이 직접 등판해서 대선 영향 차단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 모레입니다. 자, 전격적으로 이해찬이 등장한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하면 아우 이해찬 보기 싫어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도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중도층이 이탈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금부터가 각자 지지 세력이 결집할 때라서 아주 중요한 시기다. 내부 여론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이해찬 전 대표의 말 아주 비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오늘부터는 선거 결과 공표를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는 법으로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윤건영 의원이 뭐 두 자릿수가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내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측 인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아마 거의 백발백중 선거법 위반입니다. 과거 홍준표 의원도 당대표 시절에 이런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비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개 못하니까 우리가 해봤는데 뭐 많이 따라잡아서 한 자릿수다, 좁아진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구태정치의 전형입니다. 그러면 공개를 하든지 또 실제로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큰데도 거짓말로 아니야 한 자릿수로 좁혀졌어, 좁아지고 있는 추세야, 거짓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이게 정말 과거 하던 전형적인 구태 수법입니다. 이해찬 참으로 안타깝게 처량하게 변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해찬은 이 인터뷰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13일 전에 거의 다 이겼다고 해놓고 지금 이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입니까? 자, 이해찬은 아직은 민주당 후보가 좀 뒤처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지금 봐서는 꼭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다. 낙선 예감입니다. 이해찬조차도 이제 공개적으로 김어준 프로에서 박영선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암암리에 예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꼭 역전을 확신할 수는 없다. 지금 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일선에선 투표 권유를 하는 분위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데가 40대, 50대 중반까지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하는가를 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이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선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13일 만에 이렇게 사람이 돌변합니까? 표변합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그냥 붕괴돼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그냥 질 것 같으니 그냥 질 수는 없고 투표 좀 해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찬의 재등판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우려가 나온다고 중앙일보는 분석합니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오늘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도 민주당이 부족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읍소 전략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메시지가 엇갈리고 통일되지 못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박영선은 큰 표차로 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점입니다. 자, 서울의 한민주당 중진 의원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은 강성 지지층은 환호하겠지만 이들 대다수는 어차피 적극 투표층이다. 표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반면 이해찬 전 대표 등판의 비판적인 지지층의 이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극성 친문 지지층이 장악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보선방 치르고 나섰느냐, 민주당에 도움 안 되는 발언은 삼가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김태년 이 전현 지도부가 이렇게 읍소 전략 하고 있는데 이해찬이 나와서 이렇게 오만방자한 발언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자, 한편 이해찬 전 대표가 내부 여론조사상 좁아지는 추이라고 말한 것도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겁니다. 당장 김혜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까지 내고 비판했습니다. 자, 어쨌든 밀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해찬이 나오든 뭐 임종석이 뭐라고 하든 어차피 질 게임에 뭐 대세 제한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각자 발언하는 것은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박영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게다가 캠프 자체가 지금 붕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